지부장님 모시고 저희가 명절 기간 동안 저희 조합원들한테 설문을 좀 돌려서요.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먼저 설문에 참여해 주신 조합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22년도 임금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요. 올해 목표는 얼마 정도 인상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올해 임금 인상에 기대하시는 조합원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객관적인 조건이 사실은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임금 인상의 요인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 노동조합 내에서 충분하게 토론과 근거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우리 임금 요구안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설문하고 네. 조합원 여러분들의 설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경제 성장률, 건설 수주 물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안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2만 원 이상 올라야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만 제가 뜻하는 대로 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조합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거는 좀 사연이 같이 와서 사연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수 일한 지 21년 되셨대요. 21년 되셨는데 조합에 가입하신 지는 4년째 되시고 61년생이시랍니다. 61년생인데 이제 내년부터는 1군 업체에서 근무를 못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건설 현장에 취업하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효되면서 특히 65세 이상 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을 임의적으로 1군 업체들 또 1군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2군, 3군 업체들까지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피해간다는 구실로 65세 이상 된 우리 조합원들을 또는 건설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퇴출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1군 업체들이 자체 내규를 가지고 65세 내지는 60세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끊기도 합니다만은 노동조합에서는 이런 회사들과 싸워서 우리 조합원들이 몸이 허락하는 한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만만치는 않겠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같이 싸워서 만들어 나가야 될 몫입니다. 현장 단위에서 현장 대표님이나 팀장님들 그리고 지대장님들이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번으로 선출되신 7기 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공약을 내미신 게 이제 본층 작업 하겠다고 공약을 해주셨는데 이게 언제쯤 저희가 현장에서 가능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본층 문제는 이제 공약 때 여러 차례 걸쳐서 조합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현실은 이제 지하층 구간은 재래식 구간은 우리 내국인들이 하고 본층 구간은 외국인들이 사실상 다 해왔던 게 현실인데요. 외국인들이 본층 구간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단가 후려치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단가로 인해서 저는 최저단가라고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단가를 맞추려고 하니까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숙련공이 아닌 미숙련공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동원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본층을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직접 직고용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건설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누가 바꿔야 되느냐?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직접 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 내후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까지는
기본적으로 모든 현장에서 본층을 탈 수 있도록 우리 조합원들이 조치를 하고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부터는 정말 100% 우리 조합원들이 본층을 다 장악해서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불법 도급 또 그로 인한 불법 고용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아마 엄청난 건설사들의 저항이 있을 텐데요. 단종뿐만 아니라 원청에서도 엄청난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면적으로 걸고 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현장이 바뀌고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세 번째 질문과 이렇게 조금 연관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 영주권자들은 조합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워낙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내국인들이 오히려 현장에서 밀려나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건설 현장의 임금이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오르지 않았던 지난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절기에 우리 조합원들이 일자리가 확 줄어드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조합원들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절대 좋지는 않죠. 사실 노동조합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민주노총의 기본적인 정신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게 민주노총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잘못은 아니죠. 그들도 돈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네, 일을 하는 건데요. 그러나 다만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고용하고 저임금에 임금 착취, 중간 착취를 일삼는 건설사들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제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가입을 받을 거냐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면적으로 다 열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4기 때 노동조합에서 결정했던 내용은 영주권자까지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돼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영주권자들이 노동조합에 전면적으로 가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팀 단위든 우리 조합원들 정서가 아직까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전면적으로 노조에 받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불법 도급 문제나 우리가 본층까지를 다 점령하고 현장 전체를 우리가 직고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그쯤 됐을 때는 전면적으로 좀 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건설사들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는 조금 활동적인 분위기를 바꿔서 활동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부에 스포츠 동아리가 없습니다. 스포츠 동아리를 하나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제 저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문화에 대해서 옛날부터 되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제가 90년대 말부터 이제 노동조합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현장 일을 시작했는데 이 건설 노동자들 문화라는 게 여가 문화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건설 노동자들한테 많이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노동조합에서 그런 동아리 문화 이런 것들 좀 건전한 동아리 문화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조합원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일 끝나고 뭘 하기가.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특히 축구나 이런 활동적인 원하는 조합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4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대항 축구 대회 다치는 것 때문에 사실 걱정이긴 한데 축구 대회를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뭐 대회 자체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런 대회를 통해서 축구 동아리 같은 게 좀 만들어지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노동조합이라는 게 맨날 단결 투쟁 이런 것만 있기보다는 와서 같이 조합원들과 같이 공도 차고 그렇죠. 또 등산도 가고 이렇게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래 동아리, 축구 동아리,
등산 동아리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지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계획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포괄임금제 폐지는 단순하게 포괄임금제 폐지만 가는 게 아니고요. 포괄임금제 폐지, 주휴수당 쟁취 이게 이제 하나의 구호로 갈 건데 사실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주휴수당을 쟁취하자고 하는 우리의 요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는데 저는 이게 건설 현장의 이런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는 정면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회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은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 자체로는 사실은 건설 현장이 워낙 복잡하고 그 중간에 쉽게 얘기하면 밥숟가락 떼먹고 처먹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면으로 치고 가야 된다. 정면으로 치고 가야 된다는 게 결국은 포괄임금제도라고는 이 제도 자체를 폐기시키는 것이고요. 네. 이 제도가 결국 시행령으로 돼 있는 건데 노동부 장관이 사실 오늘이라도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폐지가 되는 건데 네. 모든 건설사들의 이해관계 포괄임금제 폐지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정면으로 치고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들고 나가고 그다음에 그래서 포괄임금제가 폐지돼야 주휴수당을 적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전면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바뀐 건설노조 집행부에게도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대정부 투쟁 지금 이제 3월 9일 날 대선이 있고 6월 1일 날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그 시점에 또 저희들이 임금 협약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한데 요 문제를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투쟁을 배치할 거냐는 이제 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올해 말 또 내년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포괄임금 폐지, 주휴수당 쟁취 투쟁을 좀 전면적으로 놓고 이걸 돌파해가는 그런 계획을 본조가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도 그와 관련해서 함께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처음이라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답변해 주신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 촬영이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은 좀 사실은 첫 요리인데 이게 서양 요리를 하게 돼가지고 더구나 이 명절 때 느끼한 음식 먹고 와서 또 느끼한 크림 파스타를 먹었는데 어떨까 그랬는데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한 50여 분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막 격려도 많이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불만도 그렇게 표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여 분의 50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리는 게 도리인데요. 부족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우리 유튜브 댓글에다가 질문을 드리면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직접 오셔도 좋고 아니면 뭐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7기 집행부가 아직은 이제 2월 23일 저희가 이제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있고 대의원대회에서 새롭게 임원들이 이제 선출이 돼야 전체적인 이제 집행부 진용을 갖추게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좀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합원 여러분들의 뜻에 잘 맞는 지도부가 집행부가 돼야 될 텐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좀 그게 다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 계획이 완성되고 또 임원들이 새롭게 선출되는 대의원대회 이후부터는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뵙는 그런 집행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밥해 있는 김목수에서 참여하실 조합원님을 찾고 있습니다. 참가하실 조합원님은 카카오톡 건설뉴스 TV를 검색하셔서 이름과 소속지대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한 사연이 있다면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신청하신 조합원님을 포함하여 3분까지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